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명체 구성물질과 단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64페이지부터 66쪽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목차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람이 구성하는 물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단위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오늘 교과서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쌤이 정리하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간중간에 퍼즈 누르고 쓸 친구들은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재 65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짱구가 길을 걷고 있다. 그죠? 이 짱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궁금해서 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짱구를 들여다보니까 물이 약 70%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18%, 지질이 4%, 핵산 1.5%, 기타 6.5%로 짱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물질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탄소입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는 탄소 화합물과 탄소가 없는 비탄소 화합물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단백질, 지질,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기타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까지 해서 탄단지, 핵산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요. 탄소화합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물하고 기타에도 탄수화물 제외하고 기타에 무기염류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물과 무기염류를 우리는 비탄소 화합물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과 같이 크고 복잡한 탄소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줄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물, 무기염류를 가로 치고 비탄소 화합물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이 탄소화합물과 비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탄소화합물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탄수화물,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화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요소에는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소 해서 총 3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수화물의 종류를 살펴보니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나눠지더라. 그런데 단당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C6H12O6를 우리는 단당류의 포도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당당류엔 과당과 갈락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당류로 넘어갈 건데요.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와 당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당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위체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요 사이에 어떠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느냐 살펴봤더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인해서 단당류와 단당류가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당류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엿당, 젖당, 설탕 등이 있었는데요.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젖당은 포도당과 갈라톡스, 설탕, 우리가 자주 먹는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더라. 이것도 알아놓고요. 마지막으로 다당류 봅시다. 다당류는 단당류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면 녹말, 글리코겐, 셀룰로스, 키틴, 펩티도글리칸 같은 종류가 있더라. 이 종류를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원소에
요 질소가 더해진 것을 우리는 단백질의 구성원소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의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아미노산을 단위체로 가지게 되고요. 단백질의 기능은 생명체의 구성물질 또는 우리가 병에 이겨내기 위한 면역 반응에서 내년에 배울 거지만 방어작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리작용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관여하는 걸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핵산도 살펴봅시다. 핵산도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핵산의 구성원소는요. 아까 봤던 단백질은 N까지 썼다. 그지? 거기에 인이 더 추가되면 그걸 핵산의 구성원소라고 합니다. 단위체 같은 경우 요 핵산의 단위체도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핵산의 기능을 살펴보면 흔히 아는 DNA, RNA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지질, 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방의 구성원소는요. 탄소, 순소, 산소로 탄수화물과 동일한 구성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대표적인 종류인데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는데 요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봤더니 결합 종류 그리고 구조의 모양으로 우리는 구분을 짓습니다.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결합의 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이중 결합의 구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사진 봅시다. 아래 사진 둘 중에 포화지방산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요 직선의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 될 거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고 살짝 굽은 형태를 가진 요 지방산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조, 결합 형태를 보고 우리는 이런 중성지방을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지질인데요.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 성분입니다. 이것도 세포막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큰 특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인 머리와 소수성인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막을 구성할 때는 이중층의 형태로 막을 구성을 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한 층, 두 층 이렇게 이중층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는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죠? 성호르몬의 주성분인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의 일종으로 이것도 지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럼 우리 탄수화물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비탄수화물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비탄수화물은 교재에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꼭 적어 놓도록 합니다. 비탄수화물은 두 가지만 볼 겁니다. 물과 무기염류를 볼 건데요.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호를 H2O라고 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소로는 수소, 산소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기능은 아까도 봤듯이 물이 70%를 구성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최다 구성물질로 물질 운반이나 체온 유지 등 여러 가지 기능에 관여하는 게 이 물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기염류인데요. 무기염류 종류는 65페이지 모서리에 있습니다. 무기염류 종류에는 마그네슘, 칼슘, 철, 인, 나트륨, 칼륨 등등등 해서 우리 기타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다수가 이 무기염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무기염류의 기능도 생리작용을 한다. 요 정도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단백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탄수화물, 핵산 같은 그런 탄수화물에는 단위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단위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단위체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생체 고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해서 단백질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DNA를 구성하거나 하는 그런 생체 고분자의 아주 작은 단위를 우리는 단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나, 각각 개인을 하나를 단위체라고 부른다면 이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서 이런 생체 고분자를 만든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 단위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딱 탄수화물만 가지고 왔는데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아까 봤던 단당류의 종류로서 흔히 포도당이라고도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당류라고 단위체를 기억해 놓고요. 이러한 단당류들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서 두 개가 결합하면 이당류, 여러 개가 결합하면 다당류라고 부른다는 거. 요걸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단백질은 아까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다. 그죠?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의 단백질을 생성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지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단위체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질은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인지질이라든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핵산은 네 번째 핵산은 단위체가 유클레오타이드입니다. 유클레오타이드이기 때문에 결합은 유클레오타이드 결합을 구성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DNA나 RNA를 만들어낸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표를 보면 이번 시간에 앞에 배울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는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까 뭐라고 했죠? 표에서도 정리했었지만 아미노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생체 내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20종류가 구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구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아미노산은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먼저 탄소를 중심으로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위쪽에 있고요. 남의 오른쪽에는 카복실기, 왼쪽에는 아미노기라는 NH2의 아미노기, 그리고 COOH라고 불리는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는 알기라는 겹사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겹사슬이 종류가 바뀜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약 20종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어떤 아미노산과 어떤 아미노산이 결합하느냐에 따라 단백질 종류가 무수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일단 이 단백질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단백질은 아까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을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반응을 우리는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아미노산 1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걸 아미노산 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아미노산 2라고 해봅시다. 요때 하나의 카복실기에 있던 OH기와 아미노기에 있던 H기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니까 H2 물이 만들어지겠죠. 이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펩타이드 결합 C와 N 즉 탄소와 질소 사이에 결합이 하나 생성되면서 하나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그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펩타이드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미노산, 아까와 같이 아미노산 두 분자 사이에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면 그걸 우리는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미노산 세 분자에 만들어지면 3개라고 해서 트라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여러 개가 연결되면 여러 분자라고 해서 폴리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사진으로 살펴보면요. 요 하나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요 아미노산 2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다이펩타이드, 그 다음에 3개가 연결되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이 단백질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어떻게 단백질이 생성되는지 형성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합시다.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영상에서 봤던 단백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단백질의 구조는 1차 구조부터 시작해서 4차 구조까지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걸 사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차 구조부터 살펴봅시다. 1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 즉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걸 우리는 1차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 1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DNA 유전 정보에 인해 아미노산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구조인데요. 1차 구조에서 이 펩타이드 결합 내에 질소와 수소, 그리고 탄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소 결합에 의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가 뭐냐? 나선 형태로 있으면 우리는 알파 나선 형태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그재그로 생긴 모양을 우리는 병풍을 닮았다 해서 병풍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베타 병풍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나선 형태와 병풍 모양으로 수소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게 되면 그걸 우리는 2차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2차 구조가 아미노산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접히게 됩니다. 2차 구조가 점점점 뭉쳐져서 접히게 되면 우리는 그걸 3차원적 구조에 해당이 된다 하여 3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3차 구조가 독자적인 한 개가 아니라 이 3차 구조가 모여 2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4차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3차 구조가 여러 개가 모여서 4차 구조가 되면 단백질이 비로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3차 구조 이전에는 기능을 할 수 없다가 4차 구조가 되어서야만 단백질이 기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쌤이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1차 구조고요. 두 번째 그림은 2차 구조, 세 번째 그림은 3차 구조, 네 번째 그림은 4차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아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니까 잠깐 멈춰두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렇게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어떠한 구조로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기능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단백질의 기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에너지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몸에 항체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방어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소, 호르몬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생리작용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근육,
뼈, 머리카락 등을 구성하면서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되는 몸의 주요 구성 물질로도 단백질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단백질의 기능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DNA 핵상까지 하고 다음 단원 신소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빼먹었었는데 우리 66쪽에 보면 잠깐 줄 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정말로 맨 처음에 66쪽에 단위체 있죠. 맨 첫 번째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 줄 긋고요. 우리 그림 1-36 밑에 보면 첫 번째 줄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며 약 20종류의 줄 긋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 단백질 종류가 달라져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또 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 그림 1-37 줄에 있는 줄에 두 아미노산은 있죠. 거기 옆에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데 그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반응을 우리는 축합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축합 반응이라고 적어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교재 정리를 하고요. 필기 못한 친구들은 다시 앞에 돌려서 필기하고요. 오늘은 정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